분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닭가슴살 먹고 저지방 식단을 하는데 비타민 D는 또 5000 IU, 고용량이죠. 그걸로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수치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본격 가을 날씨가 도래하면서 비타민 D 보충의 계절이 돌아왔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약 90%가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이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비타민 D 영양제를 보충해주는 방법인데요. 비타민 D 영양제 리뷰는 제가 영양과학자 양과자 채널에서 1등 제품 골라드렸으니까 영양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가서 보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비타민 D는 한국인 대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기를 권해드리지만 영양제 자체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비타민 D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 아니면 영양제 자체를 처음 챙기다 보니까 비타민 D까지 따로는 또 못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방시 채널에서는 오늘 부작용 걱정 없이 영양제 대신에 어떤 음식으로 비타민 D 섭취를 하면 되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제 안 드시면 이런 음식들을 좀 자주 드시면서 비타민 D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왜 음식으로 챙겨줘야 하는가? 꼭 그렇게 먹어줘야 하는 게 맞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은 비타민 D는 꼭 안 먹어줘도 햇빛만 우리가 많이 쬐면은 피부를 통해서 신체에서 합성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밖에서 햇빛 쬐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제는 해도 짧아져서 출근할 때도 어둡고 퇴근할 때도 어둡죠. 그래서 합성하고 싶어도 햇빛을 쬐면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D의 전구체가 되는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비타민 D로 합성이 될 재료가 모자르게 되니까 안 그래도 합성할 기회도 없는데 재료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영양가가 없는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거나 지방을 적게 먹는 습관 때문에도 비타민 D를 섭취하더라도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현대인들은 비타민 D 부족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영양제든 아니면 오늘 말씀드릴 음식이든 조금만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면역 그리고 뼈 건강,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 D 많은 음식 순위대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은 생선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생선을 섭취하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연어는 비타민 D가 높게 함유되어 있는 생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 2020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시면 한국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비타민 D 급원 식품이 나오는데요. 그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하루 기준을 얼마나 넘어서는지 이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연어는 60g, 그러니까 연어 스테이크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양이죠. 비타민 D 함유량은 660 IU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권장을 400에서 최대 4000 IU 이내로 잡고 있는데요. 연어 60g 섭취로 하루 비타민 D 섭취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대형마트에서 연어를 사오면 회 떠먹고 또 스테이크 할 부분이 남잖아요. 이걸 약 60g 정도로 되도록 이제 잘라서 얼려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자주자주 꺼내서 구워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생선들이 나오는데요. 집에서 좀 생선을 구우면 냄새가 심한데 연어는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오면 저는 이렇게 이용을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높은 비타민 D 급여원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한 개를 먹어도 5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는데요. 대신 비타민 D가 노른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노른자를 드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높다고 노른자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콜레스테롤의 80% 이상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고 식이로 영양을 주는 콜레스테롤의 비율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먹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노른자를 꼭 챙겨 드시고요. 또한 노른자의 지방 성분은 비타민 D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이 좋긴 하지만 저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드신다면
계란의 비타민 D 흡수를 또 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로 계란 후라이를 보통 해먹는 편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용하는 식품 중에서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식품은 그 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름기 많은 생선과 달걀, 채소 중에서는 그나마 버섯류가 함량이 높은 식품군에 속합니다. 이 자료에는 버섯의 순위는 없는데요.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비타민 D 주요 급원식품이 달걀, 돼지고기, 그리고 연어, 오징어, 조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제를 따로 먹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을 평소에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비타민 D 부족을 면하는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식재료의 종류도 몇 개 안 되고 이렇게 식사를 막 챙겨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90%가 비타민 D 부족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음식으로 잘 못 챙기신다면 또 하나의 팁, 마트 가시면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의 비타민 D가 첨가된 비타민 D 강화 식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비타민 D 보충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따로 영양제를 안 챙기시는 분들은 식재료를 구매하실 때 이렇게 강화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족이라고 하지만 저는 비타민 D가 실제로 부족한지 검사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동네 의원에 가시면 비타민 D 수치를 혈액 검사 해주고 있으니까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가셔서 수치를 확인하시고 이런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든지 아니면 비타민 D만큼은 영양제로 채우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은 영양과학자 양과자 채널에서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식품으로 먹든 영양제로 먹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꼭 지방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같이 섭취하지 않으면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용성 비타민 99% 흡수하는 방법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위에 카드 눌러서 영상을 보시거나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에 고정해 있는 그 URL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닭가슴살 먹고 저지방 식단을 하는데 비타민 D는 또 5,000 IU 고용량이죠. 그걸로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수치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D 흡수에는 오일의 섭취가 중요하고요. 평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안 드신다면은 비타민 D 먹을 때만이라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라도 같이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는 부족 시 뼈나 근육이 약해지고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인지기능 장애도 생길 수 있고요. 면역력 저하, 피부 질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음식이든 영양제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